코인의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통해 대응을 하는데요. 매번 바뀌는 시장의 예상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선다는 뉴스에 시장이 지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일단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중국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반응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틀 전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린 연준의 채권 매입 스케줄입니다. 3월 9일까지 채권을 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안 드렸더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 얘기 이거 아주 재미없습니다. 저도 재밌는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막 혁신적인 히드라가 어쩌고 저쩌고 막 초당 트랜잭션 스피드가 막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코인 관련 그래도 지금은 이 금리가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채권 매입. 채권 매입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매입이라니까 사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서 사는 건가요? 연준이 미국 재무부에게서 국채를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게 채권 매입 그건데요. 요즘은 뭐 회사채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채가 뭔가요? 국채. 어음 같은 겁니다. 돈을 빌리고 이만큼 빌렸으니까 나중에 갚을게 하고 이제 써서 주는 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가고 갚기로 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써준 거죠. 이렇게 써서 $20 빌리언 빌렸으니까 나중에 갚을게요. 20년 후에 갚을게요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연준한테 이 채권을 줍니다. 그러면 연준이 채권을 받고 오케이 20 빌리언 달러를 다다다다닥 이제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로 따라락 찍어서 딱 넘겨줍니다. 그럼 땡큐 하고 이제 그 달러를 받아서 이 달러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뭐 인프라 구축도 하고 다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선심을 쓰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달러가 시장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은 회사채도 사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비행기 회사 망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래 돈 필요해? 그럼 뭐 얼마 필요해? 20 밀리언 달러 오케이 20 밀리언 달러 가져와. 이제 이 비행기 회사에서 이제 채권을 써주는 거죠. 20 밀리언 달러 빌려가고 10년 후에 갚겠습니다 하고 이제 써서 또 이렇게 주면 오케이 이걸 보고 20 밀리언 달러치를 딱 써서 이제 또 뭐죠 프린터로 다다다다닥 찍어서 자 였다 하고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 회사들은 돈이 갑자기 생겼죠. 채권을 주고 나서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뭐 갚아야 할 돈도 갚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아싸 하고 이제 돈 들고 가서 식당 가서 밥을 사 먹고 그러면 식당에 돈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식당 주인들은 어떡하나요? 식당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또 뭐 밀린 그 식자재 값도 갚고 이러면 이제 시장에 자연스럽게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죠? 유동성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자, 그런데 이 채권 매입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이 적게 이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채권 매입을 줄여버리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줄인다는 건 테이퍼링이라는 건데 이제 수도꼭지를 잠군다는 뜻입니다. 테이퍼링 영어인데 그러면 이제 수도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걸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잠그는 게 아니죠. 조금씩 이렇게 잠굽니다. 그러면 물이 콸콸콸 나오던 게 찔찔찔 나오다가 한 방울 똑똑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딱 멈춥니다. 이렇게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테이퍼링이 이제 3월 9일 날 끝내는 걸로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의 하락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비싸지는 거죠. 돈 대비 이제 비싸지는 거니까.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은 공급망 문제입니다. 요즘 물건 조달이 안 되니까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이 공급망 문제는 코로나가 지금 주 원인이죠.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급망 문제도 탁탁탁탁 줄어들어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돈이 많이 풀린 문제,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이건 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걸 이걸 다시 다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줄여갈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줄인다는 건 이제 빨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장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채권, 이거 막 채권을 사들였잖아요. 이 채권을 다시 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연준으로. 12월 달에 폭락의 시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연준이 이 사들인 채권을 시장에 다시 팔아버린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제롬 파월이 지난달에 뭐라고 그랬죠? 3월 미팅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한 번 더 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 채권이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채권은 그러니까 6월 전까지는 풀리지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 뭘까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이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막 빌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금리가 지금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필요도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뭐 차도 사고 뭐도 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코인도 사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제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집을 사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또 집을 사고,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또 집을 사고, 이자율이 싸니까 담보해서 막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처분을 해서 판 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팔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렇게 이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의 화폐량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던져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 코인들의 가격이 떨어질까요? 유동성이 빠지니까 당연히 코인의 가격은 떨어져야 합니다. 금리 때문에 압박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 자산부터 이걸 먼저 정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다 팝니다. 다 팔아. 주식도 팔고 코인도 팔고, 같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집은 제일 마지막에 팔겠죠.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일단 무서우니까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막 후두둑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위험 자산부터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 이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떨어질 게 당연하니까 미리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리 현금화를 시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실을 막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코인의 가격이 추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금리를 올릴까봐 사람들이 무서워서 비트코인을 다 팔아버려서 비트코인이 벌써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자, 아니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런 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월에 금리를 진짜로 올리게 되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 또 반토막이 날까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연설 때 말을 한 것처럼 시장에 연준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시장이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가하면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근차근 메시지를 슬쩍 보냈다가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좀 부드럽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겠는데 연준에서 시장이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눈치가 없이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또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서 매파한테 야 얘기 좀 해. 그러면 이제 매파가 이거 그냥 당장 올려야 한다. 이러면 시장이 이제 그때 깜짝 놀라죠.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면 그때 이제 비둘기파를 보내서 야 한마디 해. 그러면 이제 비둘기파가 생각하면서 해야지 뭘 한 번에 올려. 이러면 시장이 또 그렇지 하면서 이제 적정선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준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 뉴스를 터뜨렸을 때 시장이 뭐 그 정도야 하고 별 반응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장이 선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면 지금 너무 조금만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이제 연준이 말할 거에 대비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아니 시장이 뭘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예상치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돼서 지금 뭐 금리가 앞으로 막 올해 안에 2%가 넘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뭐 공포에 휩싸이게 되니까 지금 다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치가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관련 예상치 이걸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정보가 되겠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게 CME 그룹의 연준 금리에 대한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어디에 돈을 거는가 이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가 3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4주가 남았습니다. 자, CME 그룹에서 연준의 이자율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상치를 조합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0.5%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투자자들의 60.8%고요. 0.25%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39.2%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0.5%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더 많은 비중이 실려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만 해도 0.25%가 더 많았습니다. 72%.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0.5%로 크게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가 있겠는데요. 바뀌는 과정에서 또 가격 조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0.25%가 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섰으니까 이제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0.5%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이 수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전체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코인시장이 하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계속 우리가 모니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0.5%가 39%, 0.75%가 60%.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0.25%가 3월 달보다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올 말에는 어떻게 될까? 12월 14일에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0.75%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1%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3.7%, 그리고 1.25%가 16.6%, 1.5%가 34.3%, 그리고 1.75, 33.2%, 그리고 2%가 11.9%. 그러니까 전체의 70% 정도가 1.5에서 1.75%를 예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이 지표가 나오면서 이것보다 좀 더 낮게 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전반적인 이 투자 상품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것보다도 더 높은 금리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또 하락이 생기게 되겠죠. 네, 시장의 예측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란 게 생기게 되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악재, 이 하락에 대비하면서 미리 반응을 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장의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조금만 더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난주 기관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가 여기 마지막 막대기인데요. 그 전주와 비교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플러스.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기관별로 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대응이 다릅니다. 어떤 기관들은 많이 판 기관들도 있고 매집을 크게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어떤 코인들로 투자가 되었을까요? 비트코인의 25.1 밀리언 달러, 이더리움 20.9. 이더리움이 지난 한 3, 4주 동안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다행스러운 결과죠. 멀티에셋이 18.7 밀리언 달러, 바이낸스 0.3, 솔라나 3.1, 폴카닷 0.6, 카다노 0.7, 리플의 2.0 밀리언 달러, 그리고 다른 코인들의 3.9 밀리언 달러, 이렇게 해서 75.3 밀리언 달러 플러스로 지난주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금리 관련 시장의 예상치를 보면서 나름 가능 시나리오와 그 움직임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 이 모두 다 코인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이죠. 우리가 금리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또 언제 이 전쟁 관련 뉴스가 터질지를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지만 코인의 미래를 통한 미래 혁신을 생각하면 또 희망이 생겨나죠. 아직까지는 막연한 기대였다면 이제부터는 계산된 기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